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밥 숟갈을 첫 숟갈을 뜨려고 하는데 불현듯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썸네일의 내용이 번뜩 머리에 스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내용은 황안 연대 공천보장 때 쓰는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면은 안황연대, 황안연대, 안황연대 공천보장을 위해서 떼쓰는 것인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떼쓰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고 보던 방송을 계속 보는데 윤영걸 대표가 어제 이제 마지막 그 연대를 했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제 그 안철수계에서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를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는 직급이 상급 이상, 그러니까 상급, 2급, 1급 이런 공직자들을 이제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널들로 나온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원래 강승규가 그 강승규 밑에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는 어떤 그 행정관이 철없는 어떤 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승규가 뭐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직권남용 고발을 했는데, 여러 패널들의 얘기를 종합 분석을 해보면은 차라리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밥 숟갈을 들자 말자 뻗듯 머리에 스쳐갑니다. 그 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상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골몰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은 불현듯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때 메모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윤영걸 대표는 황교안 그리고 안철수 연대하는 것은 어떤 그 뒤집기에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ARS이기 때문에 뭐 3월 4일 5일 모바일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6일 월요일 날 ARS 전화를 했고 7일 날 이제 맞아 하는데, 7일 날은 아마 그 뒤집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벗어나 보면은 차기에 김기현 대표가 있을 때에 안철수계 그리고 황교안계의 어떤 공천 보장을 위한 떼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시는지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보는 것은 말이죠,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사성어 가운데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동격서. 성동 격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에서 묻히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6.25 때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속이기 위해서 그 경상북도 영덕의 장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이제 뭐 학도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722명이 그때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 전쟁의 성동격서 작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안연대가 이렇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뭐 선거 개입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전부 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적에 내년 2024년 4월 달에 안철수계의 공천 그리고 황교안계의 공천을 바라면서 장사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은 북한의 그 이 전술을 속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상륙 작전을 하면은 이쪽 인천 상륙 작전에서는 조용히 하고, 장사 상륙 작전은 막 그 언론이 떠들고 막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볼 적에는 동해안에 지금 현재 소리를 지르고 동해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동쪽만 바라보는데, 서쪽에서 인천에서 상륙 작전을 하게 된 것은 성동격서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인문학과 명리학의 조예가 깊으신 대전의 선사님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수시로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해봅니다. 통화를 해보면은 그분이 얘기한 가운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10개 중에서 7개는 맞추고 3개는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밑에서 어떤 조화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불현듯 그 생각 떠오르는 것을 받아서 방송을 하고 나면은 거의 한 10개 중에서 8개는 맞고 2개 정도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여론전. 지금 우리나라에는 좌불폭세, 소위 좌불폭세는 좌파 불법 폭력 세력의 세력을 줄여서 좌불폭세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완전히 줄이면은 좌폭이라고 그러고, 좌폭의 핵심 우두머리들을 골자라고 합니다. 이게 골수 좌파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골수 좌파 좌불폭세들은 이 공정과 정직이라는 것은 바탕에 깔질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괴벨스 그리고 스탈린이가 했던 그런 속임수 전략으로 검정콩을 검정콩이 아니라 밤새콩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우기는 것입니다. 이 좌불폭세, 좌파 진영에 있는 좌불폭세, 대표적으로 문재인, 이재명 이런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윤미향 이런 아이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그런 좌파의 아이들인 것입니다. 좌파는 저렇게 여론전을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 가운데는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회색 분자라고 양다리라고 그러죠. 이쪽 저쪽 왔다 가면서 불분명하게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 우파 애국 국민들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처방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속에 벌어진 그 이면의 내용을 내다볼 줄 아는 이런 해안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이하고 안철수가 어제 3월 7일 날 연대를 한다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늘 아침 밥숟갈을 뜨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야, 황교안 안철수가 이렇게 연대하는 것은 내년에 지 식구들 공천을 김기현에게 바라기 위해서 때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 공천 보장을 위한 떼쓰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빗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안철수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뭐 승복을 안 하면은 뭐 최후 통첩이라고. 그 안철수 그 아이는 정말로 줏대도 없고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그 고려대 그 최창립 교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그 안철수하고 같이 있는 애들이 식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식사 먹자는 얘기도 않고 저기들끼리 가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안철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얘는 완전히 정말로 들어있는 게 없구나. 빈 깡통이구나. 제 얘기가 아니라 최창집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안철수는 빈 깡통이라고. 그리고 안철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덕으로 우리 말 가운데 사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덕장, 지장, 용장, 맹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것은 덕장입니다. 용장, 맹장, 지장, 덕장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철수는 그 어디에도 네 가지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아이인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적에 정말로 처신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부정선거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부방대를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저 태국 FM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2000% 3000%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이 안 되면은 저대로 농락 가운데 나중에 무슨 검찰이 조사하고 나중에 밝히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하고 황교안이가 역풍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풍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보면은 정말로 국민의힘이 변화되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그 100만에 가까운 당원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태국 FM이 볼 적에는 황안연대 공동기자회견 어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은 안철수계 그리고 황교안계의 공천을 좀 보장해달라고 하는 성동 격서식의 어떤 떼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지금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역풍이 불었더라고요. 벌써 안철수라고 하는 저 애가 정말로 소신이 있고 뚝심이 있는 그런 애라면 모르는데, 만약에 저런 아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예. 그래서 지금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어제 황완연대는 내년 공천 보장을 위한 떼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태국 FM의 방송을 보는 분 가운데서 많은 분은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한두 분이 뭐 위장우파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로 뭐 댓글을 단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 태국 FM의 방송을 5년여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다음 날부터서 2016년 12월 10일 안국동 태극기 집회에서부터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일념하에 오늘날까지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간접적으로 은연히 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태국 FM의 방송을 그분께서는 계속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해 동포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열사도 있고 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무기를 들고 상대를 공격한 것이고, 열사는 맨몸으로 저항을 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지사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의로운 했던 사람을 지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호국영령이 있죠. 호국영령은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혹은 훈련을 하다가 작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을 호국영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적어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의사와 열사, 치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런 나라를 저 좌불폭세, 좌파 불법 폭력 세력들이, 그 김대중이가 그랬고 노무현이가 그랬고 문재인이가 그랬고 이재명이가 그 파탄을 쳐받으려다가 공병호 박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323만 표 부정선거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도 지금 썩은 암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트릭트릭 합니다. 그거 환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도려내서 새살이 돋을 때까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고 성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길로 가면은 쓴소리하고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고 바른 길로 가도록 계도하고 성원하고 협력을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여기에서 적정선에서 머무르고 정중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앞으로 황교안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그 허물들을 앞으로 제가 방송으로 공개가 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중동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황안연대 공천 보장을 위하여 때 쓰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